안녕하세요, 도영 선생입니다. 2019년 2월 9일 오후 5시경이죠. 강릉에 위치한 한 애견가게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. 새로 분양받은 강아지가 변을 먹는다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어떤 여성이 가게에서 이를 거절하자 태어난 지 이제 3개월 된 몰티즈라는 종의 강아지를 집어던져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이 발생됐습니다. 이 집어던져진 강아지가요, 가게 주인이었던 오모씨를 향해서 던진 건데 이 오모씨의 가슴팍에 맞고 떨어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가 이후에 이제 심각한 좀 구토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. 치료를 받던 중 이튿날 새벽 2시 반경에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죠. 사망 원인은 던진 충격으로 사망을 한 건 아니라고 하고요. 던지고 나서 이제 바닥에 떨어졌잖아요. 그래서 그 충격에 의해서 뇌에 심각한 충격을 입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로 인한 뇌출혈로 강아지가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해당 강아지가 이제 세상에 나온 지 3개월 됐다고 하는데 새 주인을 만나고 불과 7시간 만에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. 제가 이 사건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좀 알려드리지만, 저는 지금 현재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도 아니고요, 개고기를 제가 찾아 먹지는 않지만 이 개 식용 문화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. 이 말씀을 제가 괜히 한 번 더 드리는 이유는,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반려견을 막 미친듯이 애지중지 한다거나 다른 동물에 비해서 유독 강아지만 엄청 예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. 저는 보편적인 그냥 일반 사람 기준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그럼 사건으로 돌아와서 강아지를 집어던진 이 여성은, 그러니까 2019년 2월 9일 이 사건 당일이죠, 50만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해당 가게에서 이 강아지를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. 물론 애견가게에서 정식으로 이게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서 작성이 되어 있었죠. 근데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보니까 이 강아지가 이렇게 변을 먹는 증상을 보였던 거예요. 근데 이제 뭐 포토로 이렇게 대충 쳐보니까 별일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히려 강아지가 좀 이렇게 환경이 낯설어지거나 그걸로 이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주인한테 좀 관심을 끌려고 그런 뭐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태어난 지 3개월 된 강아지고 지금 새로 데리고 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강아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나름 몸부림을 쳤겠어요.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냥 하나의 일상적으로 많이 있는 그냥 그런 증상 중에 하나였는데, 이제 이걸 가지고 전화를 해서 환불을 요구를 한 거죠, 가게에다가. 근데 가게 주인이 그러면 어떻겠어요? 그 당연히 애견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고, 애견인이 아니더라도 사실 내가 지금 강아지를 분양받았다라는 거는 뭐 물건을 샀다라는 개념보다는 반려견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있잖아요. 뭐 친구 아니면 가족처럼 앞으로 지낼 그런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데리고 갔을 건데,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, 식분증 가지고 환불은 좀 어렵고 이게 뭐 계약서상에 나와 있지도 않고, 그러니까 조금 한번 지켜보자,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지켜보자,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, 가게 주인이. 근데 이 여성이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, 새로 데리고 간 그 몰티즈가 변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환불을 요구한 게 아니더라고요. 이 강아지가 변을 먹는 모습을 보이면 기존에 기르던 강아지들도 그걸 보고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환불을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. 그냥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여성이 이미 분양받는 시점부터 이 강아지를 데려가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려견, 그러니까 뭐 친구 내지는 가족으로 생각을 해서 분양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어디 뭐 백화점 가서 백을 하나 산다거나 약간 요 정도, 그러니까 그냥 새 상품을 구입한다라는 그냥 그 정도 생각으로 분양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죠. 그래서 이 애견가게 주인이 계약서상에 없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까 뭐 장염, 홍역, 선천성 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새로 분양받은 강아지가 10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,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대요. 제가 근데 그 애견사업을 하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계약서 작성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애견가게 주인이 이 분양 새로 받은 사람을 엿먹이려고 쓴 계약서가 아니고 그냥 누구한테나 다 그냥 상식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계약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이 상황에서 애견가게 주인의 답변은 굉장히 정상적이죠.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어떤 뭐 거래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뭐 상대방이 좀 언제 말이 바뀔지 모르니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비한 일종의 이제 근거 자료로 삼기 위함이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서에도 안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이 자기 권리만 챙기려고 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이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냥 일반적이에요. 그거 아니면 이거 계약서는 뭐하러 쓰고 갔을까요? 그리고 애견가게 주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. 시간이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이제 지켜보자, 지켜보고 얘기를 하자. 몰티즈 집어던진 그 여성이 극도로 흥분 상태에서 이제 그런 거
것으로 알려져 있는데,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. 가게 주인이 이렇게 자극한 거 아니야? 도발한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뭐 의견이 뭐 많진 않더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,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얘기는, 나는 뭐 당신이 하는 얘기 모르겠으니까 뭐 당신이 알아서 해라,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도의적인 책임을 질 생각은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맞는 해석인데,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열받아서 거기를 찾아간 걸까요? 제 구독자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영상 찍을 때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리 막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러도 상대방의 입장도 좀 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좀 듣고 뭐 그런 다음에 좀 판단을 하자는 주의예요. 원래 제 스타일이.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이 여성이 강아지를 이렇게 뭐 집어던진 행위를 떠나서라도,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황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좀 몰지각하고 자기 위주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. 근데 이 여성의 이해하지 못할 일들은 이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. 이 사건이 발생된 뒤, 그러니까 강아지를 집어던지고 난 뒤에, 그때 당시에 이제 가게 주인이랑 그 해당 여성이랑 문자 메시지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, 이 애견가게 주인이 동물학대 명예소송을 진행을 하겠다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이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해요. 강아지를 당신이 죽여놓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러냐. 그래갖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좀 찾아봤더니, 이게 이제 뭐 사건이 다 지난 뒤의 얘기지만 이 여성이 경찰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. 받을 줄 알고 던졌다. 받을 줄 알고 던졌대요. 그러니까 이 주장을 왜 했냐면, 자기는 이제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무척 우발적인 일인 것을 좀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, 근데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상대방이 받을 것까지 계산하고 던진 거죠. 그럼 우발적으로 보여지기가 더 힘든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. 그러니까 이 여성의 논리대로라면, 만약에 이제 흉기를 든 누군가가 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고요. 그리고 이 사람이 흉기에 의해서 사망했죠. 근데 이 가해자가 이렇게 얘기해요. 피해자가 그 시간에 거길로 지나간 게 잘못이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. 지금 상황이. 자기가 흉기를 들었던 거, 그리고 상대방한테 흉기를 휘두른 거, 그로 인해 상대방의 생명을 앗아간 거, 이거 전부가 다 죽은 사람 잘못이 되는 거잖아요. 이런 논리라면. 받을 줄 알고 던졌다, 이 부분에 대한 참작이 이루어지려면 막을 줄 알고 흉기를 휘둘렀다, 근데 안 막아서 죽은 거다. 지금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정신이 아닙니다. 그리고 여성은요, 애견가게 주인한테 이어서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. 돈 50만원에 나이도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. 인덕을 좀 쌓으세요.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. 애견가게 주인한테. 근데 이 정도면은 해당 여성이 뭐 살신성인한 거죠.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직접 알려줬죠. 그리고 이 메시지 안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돈 50만원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지적질 하잖아요. 근데 정작 본인의 말대로라면, 정작 본인이 말하는 그런 분들도 안 할 만한 짓거리를 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거죠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건이 좀 커지고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니까, 이 여성이 한 매체사와의 인터뷰에서 뭐 강아지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정말 미안하고 후회된다. 그래서 평생을 반성하면서 유기견 센터에서 봉사를 하며 지내겠다 라면서 뭐 반성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. 근데 뭐 당연히 반성해야죠. 반성은 둘째 치고요. 잘못이 있으면 처벌 일단 제대로 받으시고요. 뭐 제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반성해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다, 이전의 상황들을 보면 뭐 그런 생각은 사실 뭐 들지가 않습니다. 이게 이제 뭐 사건 조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,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확실하게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미 뭐 정황상 증거라든지 CCTV 증인까지 다 있죠, 현장에서. 근데 이 동물보호법은요,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,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돼 있죠. 이게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, 이렇게 이제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신머리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. 이 프로파일러들이 파헤친 연쇄살인범의 심리를 다룬 책 중에 이제 이웃집 사이코패스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. 연쇄살인에 대한 심리를 담은 책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살펴봤는데, 이 책 안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. 동물학대를 하는 심리 자체가 자신한테 굴욕감을 준 상대에게 자기가 직접적으로 좀 보복을 하지 못할 경우에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좀 약자인 동물에게 이런 욕구불만을 드러내는 행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. 이거 진짜 엄청나게 비겁한 짓이에요. 뿐만 아니라 이 뉴질랜드 출신의 정신과 의사 중에 맥도널드 씨라는 삼합 이론이 있다고 해요. 동물학대는 연쇄살인 같이 이런 극단적인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련된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. 해당 여성이 만약이라도 유튜브에서 지금 제가 찍는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은 진심으로 사이코패스 아닌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. 이게 진짜 막 비판이나 비난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, 일시적으로 화난다고 생명을 그렇게 다룰 정도면은, 거기다 이제 메시지 내용들 이거 오간 거 보면은 이게 좀 공감 능력이 참 떨어지시는 분 같아요. 그래서 진짜 더 일 커지기 전에요, 빨리 정신과 가셔서 치료받으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기왕 뭐 동물보호법 말 나온 김에 좋은 일은
당연히 아니지만 이 영상을 아마도 좀 반려견에 관심이 있다거나 이번 사건에 분노하는,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,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좀 보시지 않을까 싶어서요. 제가 이제 제보를 받은 비슷한 사건 소식 하나 전달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